애니띵 노아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환자가 오늘 오후에만 4명이 추가로 확인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 환자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2020년 1월 31일 9시 기준으로 발생 국가 22개국, 확진 환자 9,805명, 사망 213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은 확진 환자만 7명에 불과해서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 사스 때였나요? 당시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적었던 우리나라는 매운 김치 덕에 이겨낸 거 아닌가 하면서 서로 우스갯소리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당할 때에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뭔가 기대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여리기만한 속내를 읽을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없이 연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극강포스를 발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뜨끈하고 매콤한 국물로 이겨낼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피막골, 부산의 집, 미역지리에 이은 뜨끈한 국물 시리즈 두 번째로 용산 삼각지역에 위치한 대구탕 골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맛있겠죠? 벌써 대구탕 말씀만 드려도 입맛 다시는 분들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이템이죠, 대구탕. 어느 때나 다름없이 동네 설명 좀 드리고 대구탕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삼각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연식 있으신 분들은 노래로도 기억하실 겁니다. 가수 배우님이 1967년에 발표한 돌아가는 삼각지란 노래덕인데요. 1970년에 영화로도 개봉되었다고 하네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각지 로타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참 좋습니다. 작곡가인 배상태 씨는 이 노래를 노량진에서 전철을 타고 충무로로 가던 중에 삼각지에서 한 사내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 쓸쓸한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래 탓으로 지역명이 유명해진 이곳 삼각지에는 그 덕에 노래비도 세워졌고 배호 가수의 이름을 딴 배호길도 생겨났는데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비 내리는 명동 같이 서울의 지명을 소재로 한 노래를 특히나 많이 불렀던 가수 배호님의 노래들은 장르로는 트로트긴 하지만 세련된 재즈 스타일 창법으로 불러내서 다소 촌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던 국내의 지명을 아주 근사한 지명으로 느껴지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요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는 삼각지의 입체교차로가 생겨나기 전인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 최종 완성된 67년에 마침 막 착공한 삼각지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와 맞물려서 순식간에 빅히트를 쳤다고 하네요. 그럼 삼각지란 말은 도대체 언제 생겨난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한강에서 서울역, 조선 청독부로 이어지는 큰 길인 한강로를 만들고 지금의 미군 용산기지에 있던 연병전과 이태원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뚫으면서 이곳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러일 전쟁 후에 일제가 건설한 중국 진출과 수탈을 위해 만든 경부선 등과 맞물리면서 세목골 지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1906년에 러일 전쟁 이후 일본군 진영이 발달된 이곳이 경술국치 직후 일본군의 테라우치 통감에 신임 피로회장 안내 약도에서 최초로 삼각도라고 하는 표현이 발견돼서 이 즈음부터 유래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1924년 행정구역 정리 때 통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명에 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식 지역장명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해방 후에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명의 유래를 아무 생각 없이 성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 용산이 서울과 한국에서 차지하는 지리학적 중요성에 대한 성찰마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서 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노나? 그리고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의 서울은 폭발적인 인구 집중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공부한 건축가 김수고는 1964년 일본 올림픽을 대비한 일본의 고가도로 건설을 참고한 아이디어로 1966년 김현옥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입체도시화 프로젝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계획이 발표되자 외곽지역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 만든 고가도로를 도심에 건설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본 다른 전문가들하고 언론은 차라리 지하철 건설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 안은 축소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67년 최초로 이곳 삼각지 로터리에 설치된 입체 교차로로 설치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조그마한 육교 하나만 세워줘도 사람들이 구경 가던 시절이라네요. 당시 고가도로는 발전하는 서울의 도시 풍경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자리 잡아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돌아가는 삼각지로 혜성같이 등장한 가수 배우를 일약 최고 인기 스타로 만들게 된 것이었죠. 더구나 당시 돈으로 3억을 들여 설치한 이 고가 입체 교차로는 특이하게도 도너스처럼 원형의 형상이라서 3억 도너스라고 빛과 불리기도 했고요. 구조가 특이해서 건너편으로 가려면 삥 돌아서 사거리를 넘어가야 했는데 구경삼아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뺑뺑 돌다가 길을 헤매기로도 유명해서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이거 참 1년씩 수명이 연장된 것 같다 라고 해서 관광을 오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차원으로 그냥 아예 17바퀴를 돌고 갔다는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치 당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세월이 좀 지난 후에는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편하고 위험하며 자동차 위주의 사고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서 1994년 27년 만에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이곳 삼각지는 파란만장하기도 한데요. 한강에 인접해 있어 서울 시내와 이북이나 이남으로 진입하기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이곳에서부터 이태원까지 경계구역은 수차례 외세 침략의 거점기지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몽고군이 이곳에 주둔했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군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주력부대였던 24단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 자리에는 미 8군이 시설을 이어받아 머물렀고 그 인근에 육군본부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로 외쳤던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했었던 남영동 대공분실도 위치하게 됩니다. 참 웃기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가 김수근이 그 건물을 설계했는데 어떻게 하면 붙들려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없애고 포기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해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일종의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한 오만한 건축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위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반전의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 이 동네는 한때 화가거리로 번성했었고 지금도 다수의 화실과 액자 가게가 남아있기도 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주둔 미군 때문입니다. 인사동이나 청담동이 아닌 용산 삼각지 근처에 갤러리나 액자 가게가 많다니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시작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자신의 초상화나 가족에게 보낼 그림을 찾다 보니 이곳에 자연스럽게 화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조성된 것이었죠. 물론 배경 장소는 다르지만 소설가 박완서의 데뷔작 남옥이라는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학교를 못 다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자 주인공이 취직한 곳이 미군에게 스카프나 손수건 등의 그림을 그려주는 가게였고요. 전쟁통에 생계를 이으려는 그림쟁이로 일컬어지는 가난한 화가들이 미군 초상화를 그려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 오키도의 실제 모델이 화가 박수근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이곳에는 그런 가난한 화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화랑이나 미술품 가게들이 전쟁 상처가 아물며 조금씩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생길 때 호황을 맞았고 많은 사람이 집에 그림을 걸어 놓으려고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값도 싸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보며 즐길 수 있는 쉬운 그림들이어서 90년대까지는 꽤나 붐볐다고 합니다. 이때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IMF인데요. 이것도 그 영향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지금은 20여 군데 미술 관련 상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액자 가격은 인사동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니까 액자 맞추실 분들은 인사동보다는 이곳을 찾아서 가게도 좀 살리시고 동네도 복잡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MF 이후에 이곳 주변은 재개발이 시작됐고 오밀조밀했던 골목은 대부분 사라지고 큰 상업 건물과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 삼각지 인근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서울 시내에 제법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하는데
1972년에는 당시로선 드물었던 6층짜리 주상복합형 아파트인 삼각맨션 3동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당시 이 아파트는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알려질 정도로 근사한 곳이었다네요. 46년이 지난 지금은 더 버티기 어려운 탓에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그나마 남은 액자 골목과 함께 수년 안에 대부분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근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들 덕에 이곳은 소주 한잔하기 좋은 곳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직화 양곱창으로 유명한 평양집이나 삼겹살집 삼각정도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고요. 아예 골목 자체로 유명해진 곳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탕 골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오늘도 참 많이 돌아왔어요. 네, 드디어 나오네요. 대구탕. 네. 이곳은 민간인들보다 군인들 사이에서 먼저 유명해지기도 했고 이곳 모르면 간첩이라고 군인들끼리 썰레발을 풀기도 한 골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원대구탕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뭐 어디가 괜찮을까 싶어 주변 상인분께 여쭤봤더니 추천해주신 곳이 바로 이곳인데 로컬 터박이분들이 소개해주신 곳이 진짠 거 다들 아시죠? 이곳은 1979년에 처음으로 대구탕을 시작해서 이 골목의 진짜 원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대구탕을 한 건 아니었고 부근에서 보신탕집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업종을 바꾼 게 대박을 친 거라고 하네요. 대구탕, 대구질이 내장탕으로 단순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양도 많고 맛도 뛰어나서 이곳 군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 유명해졌답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비우라고 하고 가게가 비자마자 자원대구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구탕을 시작했는데 간판의 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쓰고 원자를 크게 쓰는 방식으로 했었다고 하네요. 쫓겨난 이곳 사장님은 다행히 옆 가게를 다시 얻어서 원대구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와 명태 차이는 아실 텐데요. 사실 같은 대구과니까 친척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명태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 대구도 마찬가지로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웬만한 어린이 입맛의 소유자도 다들 만족하면서 맛볼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하고 오히려 명태보다 더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해장용 탕으로 제격이고 또 으뜸으로 꼽기도 합니다. 대구는 예전부터 허약한 사람의 보신제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의약용으로 쓰이는 간류는 바로 이 대구의 간에서 추출한 건데 비타민 A, D 등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성분은 찬데 견디는 성분이 있어서 추운 곳에서 활동하시거나 체질적으로 몸이 찬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하고 결이 잘 갈라져서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에게 특히 좋은 식품으로 추천된다고 합니다. 이 집은 메뉴도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재빠르게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빨간 대구탕으로 자동 주문되게 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니까 미리 가시기 전에 메뉴를 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하기도 하고요. 손님도 많고 그만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작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맛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기보다는 아예 벽에다가 떡하니 방법을 적어 놓기까지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끓기 전에는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고 일단 끓으면 양념을 섞으시면서 미나리는 먼저 살짝 건져 드시고 한 소끔 더 끓인 후에 본격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찍어 먹는 소스의 맛에 따라 대구의 맛을 배가시키죠. 뭐랄까요? 겹을 쌓는 거죠. 영어로 레이어. 레이어드 룩이라고 해서 옷도 여러 겹 어떻게 겹쳐 입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듯이 어떤 층의 맛을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은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식당에서 제공되는 소스에는 간장, 식초, 겨자, 후추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칼칼하게 간이 된 대구에게 더욱 풍부한 향과 맛을 더해주게 됩니다. 먹는 순서로는 살짝 데쳐진 미나리, 탱글하게 익은 콩나물, 두부처럼 탱탱한 내장, 그리고 고춧가루 간이 쓱 베인 대구순으로 젓가락으로 잘 섞은 간장 소스에 푹 찍어 드시면 됩니다. 기본 차는 아가미 젓갈과 동치미가 나오는데요. 대구 요리와 함께 먹는 이 아가미젓은 그 조합으로도 합격이라고 해야겠죠. 짜지 않고 시원한 맛이 나는 젓갈을 김 모락나는 밥에 올려 한 입 쓱 베물고 뜨끈하고 얼큰한 대구탕 국물로 마무리해주면 칼칼한 국물과 섞인 탄수화물과 삭힌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달큰함이 정말 맛의 정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예술이 따로 있을까 싶네요. 참 침고입니다. 대구의 내장으로 꼬불하게 생긴 거를 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어쨌든요.
이 1위는 특유의 맛과 향이 좋아서 천연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컷 몸에서 나오는 이 2위 덕에 수컷 대구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또 일반 대구탕보다 생대구탕이 좀 비싼데 사실 맛은 일반 대구탕이 더 좋기도 합니다. 활어 상태에서 만든 대구탕은 살이 물렁하기도 하고 감칠맛도 좀 떨어지지만 냉동으로 들여온 대구는 숙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탄탄해져서 씹는 식감도 좋고 감칠맛도 훨씬 좋아져서 그만큼 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거 좋아하는 한국에서는 생대구를 더 쳐주는 듯 싶어서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집은 그냥 대구탕 집입니다. 한 사람당 큼직한 대구 한 덩어리씩인데 드시면서도 이거 아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정도로 참 맛있습니다. 여기에 소주 한 잔 하면 정말 좋겠죠. 탕을 다 드실 때쯤 냄비에 남은 자박한 국물에 밥을 볶아 드실 수 있는데 이 볶음밥도 정말 별미니까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볶음밥은 볶는데 1,000원이지만 그냥 공깃밥은 달라는 대로 주시니까 배고프실 땐 부담 없이 시켜 드셔도 되고요. 요거 1인분에 10,000원. 이거 참 정말 10,000원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10,000원으로 뜨끈하고 건강해지는 기분, 참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올 겨울 칼칼한 대구탕 드시고 신종 코로나인지 콜록콜록인지 모두 다 싹 다 갈아엎으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